본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 먼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당선인 소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도민 대통합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영훈, 저희 도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정책 결정 판단의 기준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 수도권의 논리가 제주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부족한 공항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도민들과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영훈 당선인 소감 들어보셨는데요. 자,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5.14%,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가 39.48%, 15.6%포인트 차이로 오영훈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부터 오영훈 후보가 줄곧 우세를 보여오긴 했거든요.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압승한 상황이어서 이번에 제주에서 20년 만에 민주당계 도지사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번 도지사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득표율 55.14% 그리고 39.48%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그 제주 MBC 등 언론 사사가 그 마지막으로 한 여론조사 예. 그 당시에 그 보니까 오영훈 후보가 45.7 그리고 허양진 후보가 29.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여론조사에 비하면 두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포인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부동층들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투표를 할 그렇죠. 후보를 결정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새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렇게 투표층이 나눠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물론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 인물론이요? 예,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뭐 당대표 비서실장,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했던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이제 그 4.3 특별법 개정안 그 처리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필이 좀 도민 사회에 많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제주 지역에서 도지사가 된 다른 정치인과는 달리 제주에서 나고 모든 대학 교육까지 제주에서 받고 제주에서 도의원 뭐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쳐가지고 지금 도지사 최종 당선까지 된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메이드 인 제주, 메이드 인 제주에 대한 도민 유권자들의 어떤 그 갈증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허양진 후보도 메이드인 제주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니셨더라고요. 오영훈 후보도 아마 대학원 잠깐 다니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이번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얘기할 때 구도, 조직, 인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 구도는 전국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주에서도 구도가 그렇게 국민의힘에 불리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조직과 인물에서 결국은 이제 열세였다. 사실은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갖고 있는 어쩌면 좀 상당히 그 내재된 약점인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유권자들하고 다가가는데 좀 약하다.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물로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오영훈 의원의 그 도의원 재선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 했던 그런 경력을 그 전부 다 선거를 통해서 쌓아온 경력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하기에는 허양진 후보의 어떤 역부족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허양진 후보 자체가 정치권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 투여한 시간에 비춰보더라도 그런 인물론을 극복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게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고 결국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선거 구도 자체는 국민의힘이 불리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정당의 조직력 면에서 민주당이 앞섰고 인물론에서도 오영훈 후보가 앞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고요. 강호진 센터장님은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우선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전라 남남도 관련된 거하고는
저 상관없는 좀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렇죠. 예. 또 기울어진 운동 사실은 상관없다. 네, 상관없죠. 예, 예. 또 기울어진 운동 사실 제가 보기엔 아니었고. 저 그 말씀하시니까 좀 철렁해서. 아닙니다. 저는 반대적 의견이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그걸 이제 사실 뒤집는 역할이 정당의 역할인데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마지막으로는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오영훈 후보는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국민의힘 허영진 후보님은 이제 대학에 계시긴 하셨지만 사실 인지가 잘 못하면서 정확하게 본인의 캐릭터를 알려주지 못하면서 결과가 좀 약하지 않나 결론적으로 이제 인물론이 많이 크게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하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이제 2018년 지방선거랑 보면 약간 이게 뭐래죠?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2018년? 어떤 면이 비슷한 건가요?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거의 민주당이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을 다 싹쓸이하는 예.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그리고 제주만 그때 유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사실 그거의 거의 반대 버전이 이번 선거에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제주는 같습니다. 민심의 풍향계가 아니고 네, 그렇죠. 좀 엇나가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아마 이제 오영훈 이 당선인의 정치적인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기회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살아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오늘 뭐 아침까지 피를 말리면서 봤던 그 경기도지사, 예. 뭐 그런 거 있었고, 뭐 광주시장, 전남북지사 그리고 제주지사 정도인데 아마 도정 역할에 따라 가지고 아마 오영훈 당선인의 어떤 당내 입지 앞으로 차후로 어떤 앞으로의 그 정치적인 진로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선거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로 하셔가지고 4년 동안 메이드 인 제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오영훈 후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요. 오영훈 후보가 과연 왜 승리했을까? 물론 인물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선거 막판에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네.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오영훈 후보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같은 당 내에 있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러나요? 반발하는 그렇죠. 그런 네. 모양새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은 오영훈 후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민주당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서 막판에 좀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드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선거에 큰 영향은 없었던 걸로 예, 적어도 그- 도지사 선거에서 그 나왔습니다. 부분이 오영훈 후보가 상당히 이제 슬기롭게 예.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의 관점에서 제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함부로 한다. 예. 자당의 정책 내지는 자당이 유력한 후보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거든요. 예.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 자칫 어떤 사실은 이제 오영훈 후보는 이제 이재명 이제 지금 당선된 그 예. 의원이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수 부사수 예. 내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상당히 주요했다. 거기에서 만일에 삐끗했다 그러면 그렇죠. 상당히 그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으로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오영훈 후보의 선거 캠페인, 선거 운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게 사실 이제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막판에 가장 컸거든요. 예. 기승전 김포공항이었는데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지금 예. 의원이죠.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예. 27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 이전 계획에 대해서 공약을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발표 이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라든가 오영훈 캠프에서의 대응이 조금만 늦거나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면 아마 이 제주 지역의 민심은 아마 좀 약간 출렁거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도민의 자기 결정권 예. 중앙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거를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확실히 얘기를 하면서 이 확산을 좀 차단한 면은 좀 분명히 좀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좀 현명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또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더 부각시켜줬어요. 네,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제주도당 의원들은 반대한다는데 물론 이제 중앙당을 공격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 민주당
그 그렇게 제주 도움을 후보와 주는 식이 의원들이 돼버렸죠. 반대한다는 거를 뭐 부각을 시켜줬죠. 그래서 참 정치가 예. 그 어쩌면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살아있다라는 게 예.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국힘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그리고 위해서. 신속하게 이제 이 어떤 전환을 한 거죠. 예. 제주도 선거 대책위기 자체를 김포공항 대책위원회로 예. 개편하고 해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인천 계양에서의 선거 결과는 뒤집지 못했고 예. 결과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오영훈 후보의 어떤 이제 발빠른 대응이 예. 오영훈 후보한테는 더욱더 이제 승기를 굳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일단 김포공항 이슈가 좀 너무 늦게 터져가지고 예. 그 당시 유권자들이 대부분 이제 선택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또 막판에는 이제 이재명 송영길 버전이 아니라 예. 이거는 또 원희룡 전 지사,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측근이 이제 이기재 양천구청장이죠 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하셨다라고 막 이제 물타기가 되면서 약간 희석화되면서 사실 이 이슈가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민주당과 오영훈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렇죠. 대응을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에서 약간 이제 설익은 정책이라 될 수도 있죠. 만일에 당론으로서 당에서 추인해서 전격적으로 믿는 정책이었다 그러면 예. 오영훈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그 대선 과정에서 검토했지만 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폐기한 정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영훈 후보가 하는 얘기가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어떤 중앙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막아내겠다. 오히려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그 방어하는 전사의 이미지를 강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은 민주당이 오히려 약간 조금 실수한 거를 오영훈 후보가 어쨌든 그 잘 뒤집기를 해서 잘 방어했다. 네. 물론 뭐 결과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국민의힘 허양진 후보 왜 졌을까? 패인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앞두고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송사 입장에 굉장히 난감한 시점이 있었어요. TV 토론에 참석을 안 하시고 갑자기 잠적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완주하긴 했는데 결과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보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렇죠. 국면은 보였지만 허양진 후보가 실패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그 허영진 후보님의 초창기 슬로건이 소통도지사였거든요. 예. 근데 시민단체나 각종 단체가 정책 제안에서 답변 안 하시고 아. 심지어 TV 토론도 안 나오셨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본인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오히려 역효과 나면서 이미지가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효과 나타나면서 결국은 초창기 이미지를 잘못 구축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도민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져 버려서 계속 그게 끝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초반부터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죠. 지지율 상승에 네. 또 어려웠던 점도 있어요.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워낙 그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어떤 전반적인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는 분위기와 좀 맞물려서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패한 원인. 그러니까 인물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영훈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의 당선 요인 가운데 크게 인물론이 작용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은 허양진 후보의 인물론 자체가 생각보다 먹혀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또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이제 뭐 현실 정치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또 자기 브랜드가 아직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연관성만 부각하는 측면이 도민 유권자들을 그렇게 소구하지 못한 면이 좀 약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좀 약간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언론 노출 빈도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자들끼리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의 대언론 대응이 좀 생각보다는 좀 약간 매끄럽거나 세련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TV 토론회라든가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 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알아보면 좀 몇 군데 좀 안 한 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불만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일반 유권자들은 아실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다른 걸 보면은 뭐 우문 현담 논란이라든가 뭐 그리고 또 뭐 비서 성범죄 의혹에 대한 얘기라든가 사실 캠프에서 이 오영훈 후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 던질 수 있는 건 정말 다 던졌다. 네거티브 공세는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먹히지가 않더라. 먹히지가 않았고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네거티브 싸움을 되게 볼품없이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나? 결정타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검증된 후보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언론 노출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차별성 내지는 우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오영훈이라는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오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고착된 어떤 지지율을 깨부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끌려가는 선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자꾸 인물론 얘기 나옵니다. 물론 국립대학 총장도 지내셨기 때문에 나름 그 대학 교수로서 네. 쌓아오신 길은 있었을 텐데 아마 정치의 영역에서는 그렇죠.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슈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김포공항은 마지막 이슈였는데 예. 초창기 이제 허영진 캠프에서 내세웠던 게 이제 제2공항 이슈였거든요. 예. 제2공항 이슈가 사실은 이번 선거에 최대 쟁점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두세 번씩 제2공항 입장을 내더라도 상대 후보들이 반응이 안 되고 최대 쟁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허영진 캠프의 의도대로 선거가 이제 흘러가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상하게 가버린 결과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2공항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선관위 주관 그 TV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두 후보만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그 무소속 박찬식 후보, 예. 녹색당 부순정 후보가 함께 나와서 사자 토론이 됐더라면 예. 아마 오영훈 후보의 어떤 그 제2공항과 관련된 입장 이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반사 이익을 허영진 후보가 받았을 가능성도 명확한 있다. 찬반 입장은 밝히지 그렇죠. 않으셨어요. 네. 오영훈 후보가. 예. 그런 면도 좀 약간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선관위 책임입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이제 제2공항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든 좀 두고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제2공항을 찬성을 할 때는 명확한 찬성의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고 왜 제주도에 공항이 2개까지 필요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플랜, 비전까지도 제시하면서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면은 이거를 쟁점화하기도 어렵고 설득하기도 어려워지는 과정이 아닌가.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두고 토론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